안녕하세요. 글로벌 ICT 연구소 대표 권호천입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 언제 어떻게 등장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비즈니스적인 측면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빅데이터가 등장한 배경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고도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고객 가치의 창출입니다. 소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예전에 굴뚝산업시대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너도 나도 앞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달려가서 물건을 사던 그런 시대, 굴뚝산업의 시대처럼 지금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천반입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소비자들은 정보를 서치를 하고 같은 제품이면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면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선호합니다. 세상 어떤 바보가 똑같은 성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더 비싼 데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소비자가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디지털 생활은 멀티 스크린으로부터 정보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생활로 변했어요. 소비자들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멀티 스크린으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데이터가 고객 가치 창출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기업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는데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를 보다 더 잘 창출해서 제공하는 기업에 소비자들은 환호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환호와 더불어 기꺼이 지갑을 열고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들이 굳이 일부러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 억지로 찾아서 들어가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고객가치 창출, 이 빅데이터 등장의 배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디지털 소비 생활의 역사가 굉장히 빨리 변했죠. 90년대 후반에 어땠습니까? 9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90년대 후반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90년대 후반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90년대 후반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PC가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획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분들, PC가 가정에 보급되고 난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게 획기적이다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90년대 후반,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90년대 후반에 PC가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웹 브라우징, 그 다음에 이메일 사용이 폭증했습니다. 와, 이렇게 편리한 게 있어? 키보드 몇 번, 마우스 클릭 몇 번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스크린에 막 떠.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어떤 놀라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스마트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하는 팜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집에도 있는데 팜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DA.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어. 펜으로 글을 쓰고 데이터를 찾고 펜으로 다 일이 돼. 획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또 발가닥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메일이 가능한 폰이 나왔습니다. 블랙베리가 등장을 합니다. 블랙베리라는 폰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발가닥했어요.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블랙베리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후에 정말 본물 터지듯이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막 말을 더듬는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생활이나 소비자가 일반화된 상황이
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거죠. 특히나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처럼 SNS가 이 기기들이 보물처럼 쏟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통해서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기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개인화된 빅데이터, 이걸 우리가 퍼스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퍼스널 빅데이터에 관련된 관심이 하늘을 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이런 퍼스널 빅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확보에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확보라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용자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퍼스널 빅데이터라는 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기술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요. 기업들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트위터가 이제 X로 바뀌었지만 특히 이제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제3자 개발자들을 막 대거 참여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진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향이 계속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운영 체계의 고도화, 뭐 전략적인 관리 프로세스, 메타데이터, 뭐 스키마의 관리 확보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계속 대두가 되는 그런 시대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의 데이터, 뭐 아키텍처, 디자이너, 뭐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셋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를 기업 내부에서 육성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해서 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퍼스널 빅데이터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기업이 있고 인식은 하지만 비용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도입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러면 이런 세 부류의 기업들 중에 누가 가장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장에 설까? 맨 마지막입니다. 이미 눈을 뜨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이 그 경쟁 구도상에서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